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바로 한국사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이죠. 자, 교과서는 16에서 1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나와 있죠. 자,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당군 할아버지이죠. 다른 말로는 당군 왕검이라고도 하는데, 이 당군 왕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이 고조선의 모습은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계급의 발생과 그 다음에 군장 또는 족장의 권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어록. 자,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자, 곰은 21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을 지켜 여자의 몸, 즉 웅녀가 되었다. 이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자, 점점점. 자, 뒤에 들어갈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당군 왕검을 낳았고, 이 당군 왕검이 바로 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당군 신화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환웅이라고 하는 이 농사 기술을 가진 선진 부족이 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조선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넘어갈게요. 대문을 닫지 않았던 자, 단어 찾기.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자, 혹시 모를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랴오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랴오닝은, 네, 자, 중국 동북부에 속하는 지방입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자, 중국 동북부 지방.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을 찾아봅시다. 중개무역. 네. 중개무역은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자,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자,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식의 무역.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개무역 국가인데, 아주 그 먼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공을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중개무역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기름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휘발유나 경유라든가 천연가스나 그런 걸로 가공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죠. 자, 그런 거를 중개무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무제인데요. 자, 한무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무제. 한무제는 여러분이 작년에 중국의 역사를 배울 때 다뤘던 왕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중국 한나라에서 흉노와 맞서 싸운 황제가 바로 한무제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와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는 황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세운
고조선을 멸망시킨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군현은 행정구역이거든요. 네,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지금은 지방을 흔히 뭐 나주시, 그 다음에 뭐 영암군, 담양군이라고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군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의 통치 제도를, 즉 행정구역 제도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군현이라고 하는 고을을 설치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고조선의 건국과 성장. 자,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죠.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역을 한 결과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기원전 4세기경,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 경이 되면은 중국을 따라서 왕이라고 하는 호칭,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그 고조선도 중국과 대등한 나라라고 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경, 즉 기원전 100년경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국이 혼란하니까는 이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고조선으로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조선의 왕이 위만으로 하여금 고조선의 국경 지방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고용한 또는 뭐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당시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선진 문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이후부터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본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고조선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철기 문화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은 위치상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나라와 그 다음에 중국과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나라 사람들이 중국과 교역을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 고조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었죠. 그래서 연안으로, 즉 해안가를 통해서 중국을 오가거나 아니면은 육지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조선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이 진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중국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가지고 이거를 또 진나라에 팔아먹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조선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에 위협을 느낀 한무제라고 하는 황제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결국에 기원전 108년경에 고조선을 멸망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 중국의 군현이 설치가 됩니다. 자, 지금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먼저 만들어진 게 비파형 동검이거든요. 자, 이게 마치 중국의 악기인 그 비파를 닮았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 비파형 동검은 특징이 손잡이를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들은 다 여기 손잡이가 다 썩어버려 가지고 동검만 남아 있는 형태죠. 그런데 자,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동검은 바로 중국의 동검입니다. 네, 중국의 동검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 비파형 동검과 그다음에 중국의 동검의 손잡이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자, 그 비파형 동검의 손잡이와 아이고 다시 또 이렇게 나왔네요.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네. 이 비파형 동검의 손잡이와 그 다음에 중국 동검의 손잡이가 다르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중국과 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같은 민족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구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따라서 우리 민족은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다시 말하면 청동기 시대부터 이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 또는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비파형 동검은 점차 사라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뾰족한 날카롭게 생긴 세형 동검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한반도에서 출토가 돼가지고요, 이제 한국식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옆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거푸집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 거푸집인데, 거푸집. 이 청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푸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거푸집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청동기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청동기를 수입한 곳이라고 이렇게 우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도 아까 지금 이 보았던 거푸집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중국의 것을 사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청동기를 만들어 왔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파형 동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탁자식 고인돌과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여기 보면은 주로 그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과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일치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여기 료령성 부분과 그다음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거는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졌던 유물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 이 두 개의 유물을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민족의 주거 지역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주거 지역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그런 지역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꾸 중국이 요새 자꾸 한국 고유의 것을 중국 거라고 우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사실들은 한국 고유의 것을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시간인데, 자, 광주에서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우리 지역에서도 이 청동검이 발견되었거든요. 자, 이곳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바로 국립광주박물관이죠. 네, 저번에 나왔던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자,
어딥니까? 자, 풍암 사거리에서 자, 매월 26번을 타고 이제 저기 무등경기장에서 내리면은 무능 53번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승을 해가지고 가면은 국립광주박물관 입구에서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비파양 동검과 그 다음에 세영 동검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직접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키워요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자, 구어조선의 건국 이야기와 자, 법으로 본 사회의 모습인데요. 고려 시대에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당군의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읽어봅시다. 자, 환희는 바로 하늘의 신인데 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 아래의 뜻을 두고 즉 땅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간절히 얻고자 하니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의 삼위태백을 보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그래서 환웅은 풍백우사 운사. 그래서 이게 지금 한자인데 뜻을 풀이를 해보면은 풍백은 바람, 우사는 비, 그 다음에 운사는 구름으로써 이거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농사에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이들 신하와 함께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서운학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네, 그러면 이제 기억을 볼까요? 자, 기억에 대한 내용은 네, 그렇죠. 바로 이 고조선이 건국하였던 당시는 농업사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이 말은 이 농경 기술을 가진 환웅 부족이 지금 만주 지역에 왔을 때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두 토착 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부족 가운데 어느 부족과 결합을 했냐면, 자, 니은을 보니까 곰은 21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을 지켜 여자의 몸, 즉 웅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랑이 부족은 농경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한 반면 곰 부족은 농경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환웅 부족과 결합해서 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동물이 나오는 것은 당시에 특정 동물을 숭상하는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답은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제 환웅이 웅녀 혼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은 당군왕검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환웅 부족과 웅녀 부족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 자식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였으니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당군이 정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검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지배자는 정치와 함께 종교도 지배했기 때문에 바로 디귿의 답은 네,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을 봅시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이를 면하고자 할 때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무엇일까? 네, 일단 첫 번째 여기 형벌이 있었다. 네, 여기 사형에 처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농경 사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유가 존재했다. 그래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재산, 바로 개인 재산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계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스스로 확인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단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여기 빗살무늬 토기예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이고요. 네. 따라서 답은 X죠. 그 다음에 2번.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와 같은 일상 도구를 청동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저번에 같이 풀었던 문제네요. 자, 청동이 아니라 뭐였죠? 그렇죠. 이거는 나무나 돌로 만들었죠. 그래서 답은 X입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네, 맞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조선 사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었고 8개의 법조항이 있었다. 이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계급이 발생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팔조법이 있었었는데 이게 중국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고 철기 문화를 수용하여 발전하였다. 이것도 역시 제가 설명했죠. 예, 근데 그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었죠? 네, 그렇죠. 예, 바로 아이고 작아져 버렸네요. 바로 위만이었죠. 위만. 그래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꼭 알고 있으세요. 네.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위만이라고 한 사람이 철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했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이러한 철기가 보급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떠한 모습을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했습니다.